가속 페달에다가 이렇게 밟아버린다고? 20km를 얹었어요. 20km.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차 이상해요. 차 이상해요. 차 이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화성 자동차 안전연구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차가 갑자기 가속됐어요.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건, 4건씩 일어나요. 사망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가 가속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 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지, 실제로 급발진에 가깝도록 차를 작동시켜 놓고 시속 180km 이상으로 막 가속될 때 그때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팁들을 사용해서 차가 정말 잘 멈추는지를 알아보고, 못 멈추면 어떡하지? 못 멈추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요, 이게 오늘 정말 제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가져온 차는 요즘 들어서 정말 언론에 많이 오르는 차죠.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급발진이라는 사건의 핵심에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안전한 후륜구동을 가져왔습니다. 출력 너무 세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후륜구동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 롱레인지입니다. 택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요 급이 아닌가 싶어요. 옵션도 택시 옵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오닉 5 어떤 거부터 테스트하면 좋을까? 첫 번째 테스트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승객이 이걸 바라보면 알 수 있는가? 아이오닉 5는 특별히 알아보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시동 버튼을 껐을 때 시동이 잘 꺼지는가?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거나 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속 페달이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가속 페달이 고장 나서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힌 상태에서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전자장비니까 전자장비가 오류가 생겨서 차가 갑자기 가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차를 정말 멈춰 세울 수가 없는지, 있다면 어째서 그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너무 무섭다. 오늘 실험 너무 무서워. 승객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에 탔어요. 운전자가 저기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페달만 밟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개구리 뒷다리처럼 벌어져 있었다고 하던데, 다리가? 이렇게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벌어졌다. 자, 브레이크 가속 페달 밟아보세요. 지금 뭐 밟은 것 같으세요? 브레이크?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잠깐, 다시요. 자, 지금 뭐 밟은 것 같으세요? 아까하고 똑같긴 한데, 일단 이 상태에선 전혀 안 보이고요.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땐 전혀 못 보고, 일으켜 세우면 보여요. 아이오닉 5가 특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 비어 있어서 아이오닉 5라면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저기 불이 켜지는 기능이 원래 있거든요. 밤에 저기 불이 켜지는데, 근데 지금 이 차는 불이 안 켜집니다. 택시 옵션은 저 밑에 불이 켜지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페달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자신이 없네요.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동승자가 뒤에 앉았을 때 페달을 뭘 밟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 굉장히 의외의 지점이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조수석으로 가볼게요. 페달을 보면 조수석에서는 너무 잘 보입니다. 밤이더라도 보일 것 같아요. 아이오닉은 여기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서 운전석에서 페달을 뭘 밟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앉아서 보면 보입니다. 아이오닉 5는 확실히 보여요. 정PD님 혹시 보이세요? 어떤 페달 밟는지? 이제 맞춰볼까요? 네. 악셀. 아니에요. 팔뚝 좀 치워주세요. 팔뚝을 왜 치워요? 운전하는 것처럼. 지금 잘 한번 해볼까요? 뭐 밟은 것 같으세요? 브레이크. 그렇구나. 아니 브레이크 한번 밟아봐요 그럼. 악셀. 브레이크. 그러니까 뒤에선 모르네. 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수석에선 알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쉽지 않은데? 홀에서 한번 쩍벌. 브레이크. 이거 엑셀. 어려워. 근데 EV6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EV6는 조수석에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EV6도 은근히 보이는데? 잘 앉으면 요 틈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앉으면 보여요. 이 틈으로 살짝 보입니다. 저희는 고급 옵션이어서 페달이 은색인데 그 검정색 페달일 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맞춰보시겠어요? 악셀. 그렇게 일부러 틀리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걸 알려면은 브레이크랑 악셀을 한 번씩 보여줘야지 그 다음부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밟은 게 뭡니다. 요걸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지 알 수 있구나. 그래. 알 수 없다 치는데, 그래도
정말 모를까? 아, 이게 무릎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네요. 지금 보면 발목만 움직여서 운전하시는 거네요. 뒤꿈치는 그대로 있고 발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서 날기 어렵다. 이건 뒤에서 날기 어려워. 무릎을 움직여도 그렇다고 해서 저게 브레이크를 밟는 건지 알기 어려워요. 승객은 이 페달을 뭘 밟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승객의 주장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승객이 정말 정확하게 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것까지는 확인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니죠. 문제는 실제로 차가 가속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동을 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속 100km까지 가속부터 한번 해볼게요. 출발. 오, 7.3초. 엄청난 가속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후륜구동이잖아요. 근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게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게 차가 너무 튀어나가. 보통의 택시 운전사들 운전하실 때 이렇게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 멀미나죠. 너무 멀미날 것 같은데. 아이페달을 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켜졌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거 실수로 이렇게 몇 번 누르다 보면 켜져 있잖아. 그리고 이게 전기도 적게 먹기 때문에 충전을 덜 해도 된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페달을 작동시켜서 씁니다. 진짜 멀미나요.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이렇게 가도 멀미가 나는데, 가다 서다 하는 일반 도로에서 얼마나 멀미가 날까. 그리고 가속될 때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이게 괜찮은가?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멀미가 날 정도예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가속할 때 가속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속돼야죠. 천천히 가속돼야지. 이렇게 튀어나가면 일단 운전자도 놀랍니다. 뒤통수가 탁 헤드레스트에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가속됩니다.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근데 이거 얘기 나온 게 벌써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에 자동차 급발진이다 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현대기아차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에 뭐가 문제냐? 저는 가장 큰 문제로 차가 튀어나가도록 세팅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가 그때 이후로 가속감을 좀 줄였느냐? 전혀 안 줄였습니다. 역시 너무 튀어나가요. 이렇게 차를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나? 차가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조금만 밟아도 튀어나가면 오, 야, 이 차 힘이 아주 엄청나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 뭐 물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난하고 안전하게 달리는 차를 원하지 이렇게 튀어나가는 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팅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택시를 잡아 타시는 분들도 대부분 멀미를 느끼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 가속 페달을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가 기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시동 한번 꺼주세요. 시동. 안 꺼지잖아요. 시동 안 꺼져요. TV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시동을 끄고 중립을 넣고 벽에 들이받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누르면 꺼진다면서요. 안 꺼지잖아요. 꺼졌습니다. 다시 걸렸어요. 그럼 좀 전에 어떻게 꺼졌습니까? 3번 눌렀을 때 꺼진 거예요. 3번을 연타를 해야 꺼집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죠? 왜냐면 만약에 이거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 조작하다가 실수로 누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수로 눌렀을 때 차가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동력이 없어지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잘못해서 사고 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동을 끄는 걸 버튼 한번 누르면 꺼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동을 끌 때는 침착하게 3번을 연달아 누르거나 미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꾹 오래 누릅니다. 시동을 한번 눌러서 꺼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3초 걸립니다. 3초 동안 시동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가는데 그때 3초 누를 수 있을까? 어렵죠. 3번 연타하면 일단 꺼지긴 합니다. 3번 연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시동이 꺼졌을 때 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껐을 때 차가 멈추냐? 안 멈춰요. 그냥 갑니다. 지금 93km로 가고 있었는데 93km 계속 가죠. 이게 안 움직여요. 속도는 거의 줄지 않아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럼 달리다가 피를 넣어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피가 안 들어가요. P를 눌렀을 때 차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P를 눌렀을 때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차 후에 P단으로 이동하세요. 알죠?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긴급하게 P를 계속 누른다는 의미는 이 사람은 차를 멈춰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지. 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당연히 P를 눌렀으면 차는 멈춰야 됩니다. 테슬라도 P를 누르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P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야 돼요. 연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P를 연타로 눌렀을 때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요. P를 넣었을 때 실제로 차가 P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EPB가 동작해야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설계되어 있어야죠.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키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키 스위치를 따로 스위치를 만들어라, 요거는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얘기고, 왜냐면 그 버튼 누르면 그럼 차가 그냥 멈춰버려?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 스위치를 따로 만들라는 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P 버튼을 키 스위치로 만들어줘야죠. P를 연달아서 연타 3번 이상 연타를 하거나, 아니면 P 버튼을 꾹 누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 제동을 하는 경우는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차가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가 서서히 감속되도록 가속 페달이 먹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이 P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행 중에 P를 넣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요. 이건 현대차가 바꿔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킬 스위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차가 미쳐서 갑자기 가속되는 경우 제로일까? 제로는 아니겠죠. 당연히 차가 가속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도요타의 유명한 급가속 사건도 있었잖아요. 도요타가 차들 전체를 리콜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기자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말 많이 파악했어요. 그때 첫 번째, 매트에 문제가 있었다. 매트가 페달을 누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달이 들어갔다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달이 녹이 슬어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페달이 들어가서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런 우스운 것으로 차가 급가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류가 있어서 가속 페달을 100% 밟은 걸로 오인된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님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면서 지금 저한테 저걸 가속 페달에다가 이렇게 밟아버린다고? 아니, 저희 PD님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와, 날 보내버리려고 그래. 사실 저게 차가 미친 것하고 똑같진 않겠죠. 차가 미친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원인 중에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만 얹어도 되지. 그걸 주행 중에 절대로 저걸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20kg를 얹었어. 20kg. 야, 이 나쁜 사람, 너 옆에 타. 네. 잠깐, 너 옆에 타. 안 되면 어떡하지? 못 써면 어떡하죠?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가속 페달을 다 밟았어도 시동이 걸리네요. 일단은 브레이크는 밟히네. D 놨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브레이크가 사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사이드 왜 걸었어요? 사이드 걸려 있어도 갑니다. 사이드 걸려 있어도 가네. 가속되는 거 너무 무서워. P 안 됩니다. P는 소용 없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잠깐만요. 지금 가속 페달이 고장난 차를 타고 있어요. 나 진짜. 지금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페달을 아무것도 밟고 있지 않은데 차가 막 튀어나갑니다. 잠깐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속 190km. 여기서 시동 버튼을 눌러볼까요? 시동 버튼 동작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동작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안 돼. 3번 누르니까 꺼졌어요. 3번 누르니까 꺼졌네. 자, 여기서 브레이크 작동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작동되나? 브레이크! 너무 잘 맞추는데요. 진짜 무서웠다. 근데 191km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지금 시승하는데, 이걸 진짜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공포에 떨었겠다. 차들이 막 있고 막 그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고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지금 계속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떼볼게요. 무서워.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걸 어떻게 피하지? 진짜 제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가속 페달을 제가 밟지 않는데 차가 튀어나가니까 이거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안전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떨려요. 들지 마. 갈 수 있어. 얘 왜 이래? 차 이상해요. 차 이상해. 왜 이래? 갑자기 왜 감속을 하죠? 이상한데. 자, 오케이. 192km 또 왔어.
제동해 보겠습니다. 오, 브레이크 타는 냄새. 오, 잠깐만. 오, 야,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밟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덜 밟았다가 더 밟았다가 계속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가 이겨요? 사실 무조건 이기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약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킬 때 이 브레이크 페달이 가속 페달을 먹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가속 페달이 지금 비록 밟혀 있지만 얘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가속 페달을 서서히 먹통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이기는 경우도 실제로 이기지만, 그렇지만 전자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을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동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도 어쨌든 소프트웨어인데 만약에 가속이 계속 되는 경우에 차가 그냥 가속이 계속 될 수 있잖아. 미쳐서. 브레이크도 미칠 수 있나? 그런데 브레이크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아, 속이야. 너무 긴장했나? 자, 그럼 브레이크가 왜 계속 작동되는지, 브레이크는 기계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기계식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쪽 보셨어요? 이 아래쪽 되게 엉성하죠? 마감이 이게 뭐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동차 회사들 다 이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속 페달 밟으면 요건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이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에서 너 가속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차를 가속시켜요. 컴퓨터죠. 컴퓨터가 하는 일. 저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튀어나가는 급가속, 원치 않는 가속, 미국에서는 의도치 않는 가속이라고 하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어떻게 돼 있나?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브레이크는 지금 기둥이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 기둥에 막대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는 굉장히 무식하게 생긴 막대기죠. 이 무식하게 생긴 막대기가 뭐냐? 바로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에 있는 요 막대기예요. 요 막대기가 그냥 실내로 들어와 있는 거야. 요 실내로 그냥 들어와 있는 막대기를 이 브레이크 페달이 지렛대 원리로 꾹꾹 누르는 겁니다. 그거 세게 눌러야 되니까 그거 손으로는 못 누르고 페달로 누르면 세게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발로 그냥 밟을 수 있지, 근데 그걸 지렛대로 해서 더 세게 밟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스톤도 움직일 때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1mm 움직일까 말까. 그럴 정도로 그쪽은 피스톤이 훨씬 더 굵고 이쪽은 피스톤이 훨씬 더 작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얇은 주사기로 두꺼운 주사기를 밀면 그만큼 적은 힘으로도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스톤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은 힘으로도 강한 브레이크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다, 시동 껐을 때 브레이크 제대로 안 되지 않냐? 그거는 브레이크 배력 장치, 이 통이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 진공통인데 진공통에 진공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시동을 걸면 진공이 생겨서 그 통이 내 페달을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고, 만약에 도와주지 않아도 브레이크는 작동되는 거죠. 그냥 진짜 단순 무식한 기계 장치예요. 너무너무 무식해서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치. 지난번에 이래서 많이 혼났는데 아무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입니다. 정말 단순해요. 그 단순한 걸 바꾸지 않고 있어요. 무려 50년 동안 50년째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차가 미치면 그럼 브레이크가 딱딱해지잖아요.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지금 한번 딱딱해지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전기차의 브레이크는 딱딱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딱딱해졌다고 쳐도 그래도 브레이크는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허당이에요. 힘을 못 받죠. 딱딱해지는 부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요 약간 밟히는 요 정도라도 브레이크 램프는 계속 들어와요. 브레이크 램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브레이크가 어떤 부품인지 잘 모르세요? 한번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면 되겠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던 엔진룸을 열면 딱 보이는 그 장치입니다. 아우 더러워. 이쪽에 보면 요 가운데 여기 이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 통이 브레이크 액이에요. 요 밑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죠. 요 밑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는데 마스터 실린더는 정말 무식한 장치. 뒤에서 이렇게 피스톤을 밀어주면 그 피스톤으로 여기저기 액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S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식이에요. 아직도 브레이크를 전자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요즘 전기차들은 전자식 액추에이터를 쓰긴 씁니다. 근데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전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없을 때 전자식으로 작동되고 일반 기계식 브레이크하고 똑같은 경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전기가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반 자동차의 이 비상제동처럼 똑같이 작동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는 작동됩니다. 심지어 저희가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이 전원 케이블을 다 빼버렸습니다. 빼고 작동시키는데도 작동이 되죠. 제가 브레이크가 기계장치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아니 기계장치면 긴급제동은 어떻게 하냐, 크루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기계장치 맞고요, 긴급제동, 크루즈 이런 것들은 이 차에는 ESC라고 하는 장치가 하는 겁니다. ESC라는 장치는 뭐냐, 이거 설명드려야 되나? 괜히 복잡하기만 할 텐데, ESC라고 하는 이 차가 미끄러질 때 각 바퀴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S 장치에서 더 브레이크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 브레이크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어요. 무력화시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의 펌프가 각각에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으로 액을 보내는 걸,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걸 작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ESC라고 해요. 그래서 긴급제동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차가 스핀하려고 할 때 이 차의 각 바퀴에 브레이크를 놓았다 풀었다 하면서 차가 스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죠. ESC는 사실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ESC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멈춰 선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는 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밟은 게 브레이크인지 가속인지 갑자기 브레이크가 스펀지처럼 쑥 들어갔다, 그게 만약에 생겼다면 베이퍼락이라고 하는 건데, 베이퍼락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생겼다면 사고 후에 무조건 증거가 나와요. 눈치 못 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증거가 나와. 그러면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때도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때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뭘 밟았는지를 EDR 말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아반떼 N 같은 차들 보면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을 얼마나 몇 %나 밟았는지 정확하게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그걸 블랙박스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주는 기능이 제공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EDR 굉장히 정확한 장비긴 하죠. 이 제조사도 에어백 제조사가 하는 거지 자동차 제조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EDR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믿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짧은 데이터, 겨우 5초의 데이터, 그것도 0.5초마다 끊어서 저장, 그리고 또 브레이크는 온오프로 기록되는 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아니 브레이크를 왜 온오프로 기록되게 하냐, 브레이크도 %로 기록해야지, 이러신 분들 계신데, 브레이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식이기 때문에 온오프는 기록할 수 있는데 이 %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자 센서가 아니니까. 아이오닉 5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차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은 기록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차의 상당수는 브레이크가 얼마나 밟혔는지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브레이크가 몇 % 밟혔는지를 기록한다면, 그래서 브레이크가 0%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오랜 기간 화면과 같이, 이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이 사람이 어떤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 아니면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긴 시간에 보여주든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스펀지처럼 들어갔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정말로 발생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퍼록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밟은 게 가속 페달입니다. 그런 경우에 미국의 NHTSA에서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밟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차를 더 강하게 세울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한 발로 밟는 것보다 두 발로 밟는 게 훨씬 더 세게 밟을 수 있겠죠. 노인이나 여성 운전자나 이런 분들 충분히 못 밟는데 두 발로 밟으면 충분히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하는 경우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을 때 이걸 두 발로 밟을 수는 없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두 발로 밟았다라고 했을 때는 오인 가능성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를 두 발로 밟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가 갑자기 가속된다? 이상하다? 급발진인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두 발로 꼭 밟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오닉 5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들 한 번씩 실험해 봤는데요. 사실 마땅히 잘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대로 되는 건 브레이크 페달밖에 없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 브레이크 페달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장치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식한 기계장치죠. 이 무식한 기계장치, 이게 잘못 작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작동되는 장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밟은 페달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급발진 사고, 사망 사고를 포함해서 하루에 3건 이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따진다면 수십 건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실제로 자동차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문제는 페달 오인 사고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두가 페달 오인 사고로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런 문제가 없으리란 법은 없죠. 그런데 사실 이 급발진 주장 사고,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동차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페달을 오인했더라도 확실히 페달 오인 사고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차가 가속될 때도 지나치게 가속되지 않도록 스위치 몇 개로 차를 감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까지 모두 만들어줘야만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나가면 욕 무지하게 먹겠죠?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죽잖아. 정말 많은 사람이 급발진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자기가 밟은 페달을 더 밟는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욕 먹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욕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